다음 장관 윤석열 위에 있는 우리 추미애 장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추미애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는 전 처음부터까지 한 번도 식은 적이 없거든요. 저버린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잘못한다. 왜 안 하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 사실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이 얼마나 가짜겠어요. 난 그렇게 보거든요. 일단은 위치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또 그 여론조사를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윤석열이 보수 대권 주자 1위가 됐어요. 그것도 10%로. 황교안 전 대표는 20% 넘었었죠. 네. 그러니까 보수의 표들이 윤석열한테 모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가짜긴 하고 추미애 장관도 그런 입장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윤석열은 속마음이 나 대권 주자야 이런 느낌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렇죠. 공개적 항명하는 거죠. 그 어딘가 화재 났을 때 검찰에서 지원금 뭐 재난지원금 같은 거 주겠다고 하고 그랬잖아요. 2천 화재인가? 그때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가 왜 검찰이 이런 일을 하지? 실시간 상황 보고 받아. 오, 예. 그리고 뭐 검찰 대검에 있는 빨대 하나가 그런 기사 써달라고 요구를 했겠지 뭐. 아니 그리고 그때 무슨 돈을 푼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렇죠. 뭐 그리고 사실 그 처음에 넣어서 10% 그럼 가슴 떨리시겠죠. 뭐. 그 사실 추미애 장관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아까 말한 그 전문 수사 담은자니 네. 이 피의자 이동재를 이 요청할 근거도 없는 걸 받아준 거 아니에요. 우선 전문 수사 자문단 자체가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는 그 정체가 좀 그런. 아니 이렇게 돼야죠. 피해받은 사람이 네. 지금 배정되어 있는 검사나 수사 등을 보니까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이걸 먼저 이렇게 이 국민 배시 문제처럼 한번 봐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수사 자문 회의. 그게 수사 자문 회의.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가 그런 역할이고요. 그런데 그 수사심의위원회도 이재용한테나 뭐 그렇지 뭐 우리가 하면 제가 그러면 저기 재판 받을 때 억울해서 검사 재판 받기 전에 검사가 그러면 하면 받아줍니까? 이재용이나 받아주고 이철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어서 그 받아주는 거지. 이게 진짜 법이 너무 정의롭질 않아요. 선택적 정의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전문 수사 자문단은 다른 거예요. 수사심의위원회랑. 다른 거니까 이거는 사실 피의자가 요청할 자격이 안 돼요. 그 내규 경향신문이 전문수사 자문단에 관한 검찰청 내규를 보도했어요. 거기 보면 이 자문단을 요청할 수 있는 단위가 정해져 있어요. 수사팀. 이게 검찰 내부에서만 요청해요. 근데 피의자가 하는 건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뭐 자기 대선 지지율을 믿는 건지 모르나 사실은 법무부 장관의 명을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명백히 측근과 관련된 거에서 측근을 구하다 보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좀 이렇게 객관적인 판단력이 상실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한 조폭 심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기 측근,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 측근을 통해서 그 채널이 관련한 수사처럼 보였던 것이 윤석열의 뜻이었다면 나는 그 상황은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수사 자문단까지 만들어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전문수사 자문단이 딱 결성되고 이게 무리하게 결성되는 걸 보면서 푸나님이 말씀하신 합리적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요지 중에 하나는요. 문민화 이후에 검찰은 법무부 외청일 뿐인데 실제로 이제 그 문민화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권력기관들 막 국정원이나 법무부 그러니까 검찰 등을 통해 가지고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썼었는데 이 민주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검찰청은 검찰청대로 그냥 그 법무부 외청일 뿐이었던 이게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 마치 문민 장관의 지위가 새삼스럽고 처음이라는 듯이 건건이 지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럽다 이런 이야기 했고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그
대구에서 확산했을 때 신천지 압수수색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2번이나. 예.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건건이 지금 더군다나 지금 자기 자신의 측근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면 그런 관계에 어떤 연연하지 않고 수사를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건데 노력까진 바라지도 않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예. 염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만약에 예. 현 정부의 우호적인 검찰총장이었다면 어떻게 조중동이 반응했을까요? 그러면 뭐 당장 파면감이라고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사퇴하라고 맨날 썼을 거예요.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금 저는 조금 비겁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는 형국이었어요. 인사도 검찰총장이 다 짜요. 예, 검찰 중심으로 움직이고 법무부는 이제 뭐 하위기구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법무부를 검사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 의한 법무 통제. 네, 네.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청와대도 검사 출신이 비서실장 민정수석을 장악해 보세요. 예. 그러면 검찰공화국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검찰개혁 하겠다는 거고,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 아닌 법무부 장관 손으로 헤아릴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까지 다 검사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법무부에 의한 검찰 문민 통제라는 게 이게 진짜 경천동지할 만큼 어려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추미애 장관만큼 강단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식물 장관 댁에서 가만히 있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조국 장관처럼 검찰이 어떤 꼬투리 잡아가지고 네, 흔들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 계속 진행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의 지지층이 봤을 때 네. 윤석열은 지금 자기 측근 또는 장모 등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양새이고 네. 명분의 키는 추미애 장관이 지금 쥐고 있다고 봐요. 네. 조중동이 흔드는 거지 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쟤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잘하시는 거예요. 일개 지금 공무원 나부랭이들이 저렇게까지 해도 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이해찬 대표가 계시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이 중심을 잘 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뜻을 추미애 장관이 잘 아세요. 네, 그래서 저는 그 7월에 추가 인사를 통해서 문제되는 그 검사들은 좌천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동훈 검사가 연수원 발령 났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모든 과정에서 지금 이 모든 일이 그냥 벌어집니까? 누군가 움직이잖아요. 예, 그 사람도 저는 뭐 인사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추미애 장관이 망설임이 없을 것이다.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에 제가 쓴 글을 한번 읽어드림으로써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헌정사상 유례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이 자리 법무부 장관까지 왔다. 관행은 이미 뿌리 깊게 얽혀있다. 법률적으로 완벽하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이고 모두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저를 공격함으로 검찰개혁의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노력도 있을 것이다. 이전에도 말했듯 저의 희생은 무섭지 않다. 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에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거다. 다시는 검찰과 법이 약자가 아닌 권력을 보호하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 선봉에 내가 서겠다. 이런 취지예요. 멋지세요. 응원합니다. 추 장관님. 검찰개혁의 성과가 있다면 추미애 장관은 굉장히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선 주자 보수에 3위로 올라가서 나 대선 주자야 법무부 장관 따위가 이렇게 말하는 건 이상한 짓이죠. 대선 주자 놀이를 하려면 검찰총장을 내려놓고 하면 됩니다.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을 같이 넣으면 추미애 장관도 엄청 높이 나올 겁니다. 누굴 넣느냐에 이런 상황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현직 검찰총장을 여론조사에 넣는 게 말이 됩니까? 쉽게 표현하면요. 그 검찰총장이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조폭이지 그게 무슨 검사입니까? 자기 나와바리와 자기 측근 지키려고 하는 게 조폭하고 뭐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죠. 조폭적 행태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만약에 윤석열이 지금 한동훈 보호하듯이 하면 그게 문 대통령이 그런 일을 했다면 어떤 취급받았겠어요? 그냥 그 탄핵
탄핵되셨어요. 그래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지난 총선 때 김현, 이강진 측근 다 잘렸어요. 예. 경선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하시지 않아요? 측근. 그랬더니 그러면 측근. 그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과가 나온 걸 어떡하냐고. 멋지시죠? 예. 네. 푸른 나무 측근 최민희. 네, 푸른나무 측근 최민희. 흥하라!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